자식한테 전화 한 통 하려다가도 바쁠 텐데 내가 짐 되는 건 아닐까 하면서 슬그머니 휴대폰 내려놓은 적 있으시죠? 무릎이 시큰거려도 괜찮아. 돈이 좀 빠듯해도 나 혼자 어떻게든 해. 속이 꽉 막혀도 누가 들어줄 것도 아닌데. 이러고 사신 저 한두 번이 아니시잖아요. 그러면서 어딘가 마음 한쪽이 허전한데 또 그 허전함을 누구한테 말을 못하겠는 거잖아요. 아쉬운 소리 하는 순간 내가 뭔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. 이 나이에 남한테 손 내미는 게 영 자존심이 상해서. 내가 고집이 센 건가?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?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걸까요? 사실은요, 고집이 센 게 아닙니다. 약해서도 아니고요. 당신이 평생 너무 많이 사랑해온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. 민폐가 싫은 게 아니라 당신 마음이 그만큼 깊고 귀해서입니다. 오늘 그 진짜 이유를 조곤조곤 말씀드릴게요. 따뜻한 커피 한 잔 타서 편안하게 앉아보세요. 얼마 전 60을 넘기신 한 분 이야기를 들었어요. 며칠 전부터 무릎이 쿡쿡 쑤시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버거웠는데 마침 그날이 아들네 집 반찬에다 주기로 한 날이었거든요. 아침부터 절뚝거리며 장을 보고 땀 뻘뻘 흘리면서 김치를 담그는데 정작 아들이 퇴근하고 오니 무릎 아프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못하고 엄마는 괜찮다, 어서 먹어라 하며 웃음부터 나오더랍니다. 그러다 집에 돌아오는 길, 텅 빈 버스 종점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서러움이 울컥 올라오더래요. 내가 왜 이 고생을 사서 하나? 힘들면 힘들다고 말 한마디를 못하나? 근데 또 아들 얼굴 보면 그 소리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. 괜히 애들 마음 쓰이게 하는 게 죽기보다 싫고 내 힘든 걸 내뱉는 순간 내가 정말 초라해질 것 같은 그 묘한 기분 때문에요. 밤새 쑤시는 다리에 파스 붙이면서 나만 입 다물면 집안이 평화롭지 하다가도 새벽녘엔 나도 참 지독하다 하며 스스로를 달달 볶게 되는 그 마음. 우리 세대 분들이라면 한 번쯤 다 느껴본 감정일 겁니다. 그날 밤 이분이 혼자 속으로 이런 말을 했대요. 내가 왜 이러고 살까? 자식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. 근데 또 이상하게 말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 거잖아요. 딸이 걱정하는 얼굴 안 봐도 되고 괜히 미안해하는 사위 얼굴도 안 봐도 되고 그냥 내 일은 내가 해결하는 게 속 편해. 그게 진짜 속 편한 건지 아니면 그냥 오래 익숙해진 건지도 모르면서요. 이런 분들 주변에 한두 분이 아니시잖아요. 어쩌면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일 수도 있고요. 그럼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? 왜 나이 들수록 말을 줄이고 도움 요청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걸까요?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침묵이라고 부르는데요. 쉽게 말하면 속이 아무리 꽉 차도 절대 먼저 열지 않는 다른 고무신 같은 거거든요. 겉은 다 해지고 밑창도 얇아졌는데 절대 안 버리잖아요. 불편해도 그냥 신어요. 새 신발 사달라고 말하는 게 더 불편하니까. 아무한테도 내 발이 얼마나 아픈지 말 안 하고 그냥 묵묵히 걷는 거잖아요. 당신도 지금 그 고무신을 신고 걷고 있는 겁니다. 이게 처음에는 상대를 배려하려는 마음에서 시작하는데 시간이 쌓이면 나중엔 배려인지 두려움인지 스스로도 구분이 안 가게 되거든요. 5060 세대분들이 이 패턴을 갖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. 어릴 때부터 울지 마라.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제일 창피한 거야. 내 일은 내가 해결해. 이런 말 들으면서 자란 세대잖아요. 그게 뼛속 깊이 뿌리 내린 겁니다. 또 하나 심리학에서 자기결정이론이라는 게 있어요. 사람은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된다는 건데요. 나이가 들면 그 통제감이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.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사회에서 내 역할이 달라지고 자식들이 나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결정하는 시대가 오고 그때 아쉬운 소리를 안 한다는 게 사실은 나는 아직 괜찮아. 나는 아직 내 삶을 통제하고 있어. 나는 마지막 자존감의 증거인 거잖아요. 유난히 아닙니다. 이건 남들보다 마음을 더 깊게 쓰는 분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 기질이에요. 근데 거기서 딱 한 발만 더 가보면 또 다른 게 보여요.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게요. 10분쯤 이 생각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마음이 고개를 들어요. 내가 이렇게까지 버티는데 알아주는 사람은 하나 없네. 친구들이랑 모여서 요즘 애들은 자기밖에 몰라 하고 맞장구 치다가도 집에 오면 정작 나도 애들한테 내 속 한번 시원하게 안 보여줬다는 생각에 뒤통수가 따가워지잖아요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. 아쉬운 소리를 못하는 게 자식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. 자식이 차갑거나 나쁜 사람이어서도 아니고요.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서거든요. 그게 바로 이 세대 부모님들의 사랑 방식인 거잖아요.
사실은요, 당신이 아쉬운 소리를 안 한 건 자식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이기도 하지만 당신이라는 사람이 너무 정갈하고 귀해서 그 사랑에 혹시라도 흠집이 날까봐 스스로를 꼿꼿하게 지켜온 거예요. 사람들은 당신 보고 고집 세다, 미련하다 할지 몰라도 저는 알아요. 당신은 자식 인생에 걱정이라는 그림자를 단 1cm도 들이우고 싶지 않았던 거잖아요. 그건 미련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하고도 숭고한 당신만의 사랑 방식이었던 겁니다. 당신이 무릎 아픈 걸 참으며 지켜낸 건 자식의 평화였고 그 평화가 곧 당신의 자존심이었던 거죠. 그런데 또 이상하죠. 그 침묵이 나를 외롭게 만들고 나를 작게 만들고 나를 혼자로 만드는데 그게 사랑이라고요? 맞아요. 심리학에서 이걸 관계적 자기희생이라고 하는데요. 상대를 지키려는 마음이 나를 소모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거거든요.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. 이게 바로 마음을 깊게 쓰는 사람이 가진 패턴이에요. 실제로 2021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사촌 60대 중장년의 경우 배우자와 고민을 나누는 비율이 10% 미만이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. 10명 중 1명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. 이게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이 세대 전체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. 사실은 민폐가 싫은 게 아닙니다.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을 만큼 사랑해온 사람이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 이제는 그만 미안해하세요. 당신은 이미 충분히 넘치도록 사랑을 증명하며 사셨으니까요.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현실적인 이야기 해볼게요. 하나, 일주일에 한 번은 아주 작은 말 한마디 꺼내보세요. 갑자기 나 사실 힘들어 하기 어려우시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. 오늘 무릎이 좀 시큰거리더라.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. 감정을 털어놓는 게 아니라 그냥 있었던 일을 작게 말하는 거거든요. 그게 시작이에요. 10번 참을 거 8번만 참아도 세상 안 무너집니다. 용기 내기 어려우시면 이렇게 해보세요. 자식한테 전화해서 붕어빵 사다 줘. 이 한마디부터 해보는 거거든요. 그게 무슨 대수냐 싶으시겠지만 그 한마디가 쌓이면 관계가 달라집니다. 도움을 받는 걸 신뢰의 표현으로 바꿔보세요. 내가 아쉬운 소리를 안 하는 건 상대를 못 믿는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. 내가 너를 믿으니까 이런 말도 한다라고 생각을 바꿔보는 거거든요. 둘, 자식이 엄마 도와드릴게요 했을 때 아니야 괜찮아 하고 막는 게 오히려 자식이 부모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거일 수 있거든요. 셋, 사람 만난 다음 날은 일부러 비워두세요. 반찬 싸다 주고 온 다음 날 아무 약속도 잡지 마세요. 산책 30분, 커피 한 잔, 조용한 시간. 다른 고무신도 잠깐은 벗어나야 발이 숨을 쉬잖아요. 이 시간이 있어야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. 넷, 미안해 대신 고마워로 바꿔보세요. 도움을 요청했을 때 엄마가 힘들게 해서 미안해가 아니라 내가 도와줘서 엄마가 참 든든해라고 말해보는 거거든요. 그 한마디가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요. 죄책감 내려놓는 거 오늘부터 연습해보세요.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어요? 평생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오신 분들, 그게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. 약한 사람이어서도 아니고요. 그게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. 오래 참고, 혼자 버티고, 티 안 내고, 그게 이 세대가 가족을 지켜온 방법이었으니까요. 다른 고무신처럼 겉은 다 해졌어도 그 안에 담긴 걸음걸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. 하지만 이제 가끔은 그 신발 벗어놓고 발 좀 쉬게 해줘도 됩니다. 여러분은 사람을 대충 대하는 분들이 아니에요. 자식 걱정에 무릎 아픈 것도 말 못하고 돈 빠듯해도 입 닫고 그게 다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잖아요. 그렇게 마음을 써서 사람을 대해온 분들이거든요. 그 깊은 마음, 이제는 자기 자신한테도 좀 써주세요. 나는 짐이 아니야. 나는 마음을 쓰면서 살아온 사람이야. 그러니까 나도 가끔은 기댈 수 있어. 이 말 오늘 밤 자기 자신한테 한 번만 해주세요. 깊게 느끼는 사람은 오래가는 사람입니다. 마음을 쓰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. 오늘 영상 보시면서 아, 나도 그렇다 싶으셨던 분들 댓글에 조용히 맞아요 한 줄만 남겨주세요. 그 한 줄이 비슷한 마음을 가진 다른 분들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. 이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도 김여사의 심리노트가 여러분 속 뻑뻑 긁어주는 얘기 들고 올게요. 같이 늙어가면서 마음은 더 단단해지자고요. 오늘도 따뜻한 커피 한잔 하시면서 내 맘 편한 하루 보내세요.